폴란드로 비행한 KF-21에 난리 난 인니. 초유 사태 터지자 할인받았던 1조까지 다시 얹어. 한국-인도네시아 공동개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에서 인니의 분담금이 애초 1조 6천억 원에서 1조 원가량 삭감된 6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니 측 재정난에 따른 분담금 납부 지연 탓이다. 개발 일정 차질 우려로 정부는 인니 측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먹튀 논란은 여전하다. 18일 분담금 논란 관련 굴욕 협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방위사업청이 16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 통해 인니 측과 1조 원을 깎은 6천억 원 분담금 협의를 마무리했다. 기술 이전도 선분이 1만 주게 된다. 삭감된 1조 원은 정부와 KAI의 부담이 됐다. 국민 혈세로 인니 먹튀 금액을 메꾸는 셈이다. 당장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5천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 확보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국방재원 부담과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고 강변하지만 여론은 악화일로다. 인니에 추가로 볼모 잡힐 상황이 우려된다. 애초 KF-21은 우리 공군이 120대와 인니 48대, 시제기 1대를 도입을 계획했다. 대당 가격은 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술 이전 미비를 이유로 인니가 48대 현지 생산을 안 하게 될 경우의 수가 불거진 것.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양산 단가가 높아지는 게 최악의 악수이다. 이 점을 노린 인니가 추가 기술 이전 무상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니는 분담금 체납의 기술 유출 시도 이후 분담금 삭감까지 일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인니는 1월 KF-21 기술 자료 유출을 시도했다. KAI는 자체 조사 후 USB의 유의미한 기술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호구 논란은 정점을 찍었다. 인니는 사업 착수 이후 지속해서 장기 미납을 했다. 이후 복수국가에서 방산 수입을 지속하면서도 우리 정부 측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뤘다. 그러다 지난해 말쯤 분담금 완화와 함께 6천억 원의 최종 협의를 하자고 했다. 인니는 현재에도 3,400여억 원만 지불한 상황이다. 2. K9, 레드백, 천모 흥행 비결, K방산 글로벌 수출과 현지 최적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북 유럽부터 북미, 아시아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위산업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한 명품 무기로 폴란드를 비롯해 이집트, 튀르키예, 노르웨이,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2032년에는 그 점유율이 63.8%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K방산의 비결은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현지 최적화 전략을 빼놓을 수 없다. 무기체계는 특성상 한 번 수입하면 배치 및 운영 유지까지 약 30년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락인 효과라고 한다. 즉, 무기를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 후 유지와 보수를 위한 장치가 필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위산업 매출의 비중은 6대4 물결표 7대3 정도로 MRO 시장이 더욱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완제품, 일부 부품의 수출에 그쳤던 예전과 달리 수입국의 지형적 환경이나 요소에 따라 제품을 커스텀하는 것은 물론 빠른 납품과 개발, 유지보수를 위해 현지 생산 건설 시설을 구축하는 등 완제품이 아닌 MRO 시장까지 고려한 플랫폼을 수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이익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과 더불어 현지 상황에 최적화된 제품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기술 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과 성능이라도 최적화가 잘 된 현지 생산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유익하다. 현지 최적화 전략을 통해 수출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해외에 단순히 우리의 기술,
장비와 무기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닌 정비 시스템 및 우리 무기의 운용 교리도 패키지로 수출한다. 수입국과 긴밀한 방산 협력을 통해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과 생산, 더 나아가 공동 수출까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기술력 경쟁이 고도화되며 세계는 매일 새로운 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 차별화 요소였던 기술들이 시간이 지나며 그 가치가 손실되기도 한다. 하여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 외의 것들은 그 가치를 유지하는 시점에서 수출을 통해 최선의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입국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국 역시 수입국의 무기 체계와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 고도화를 이끌어내어 격차를 유지함과 동시에 수입국과 주변국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글로벌 K 방산 수출이 꾸준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지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K9 폴란드 대규모 수출권이 있다. 안보의 위협을 느낀 폴란드는 신속한 국방 재정비를 위해 K9 과천무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폴란드가 K9을 선택한 이유는 현지 최적화 전략에 기인한다. 신속한 전투력 공백 보완을 위한 완제품 추가 수출은 물론 현지 생산 및 개량을 포함한 중장기 협력 방안이 폴란드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폴란드는 총 672문의 K9을 구매했는데 이 중 1차 이행 계약에서 수출된 완제품 외 생산될 K9은 K9PL이라 명명한다. 이 K9PL은 K9A2 버전으로 K9A1에서 자동화 포탑과 고무 궤도를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인데 일부 현지 생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현지 생산 과정에서 폴란드 제조업체가 공급한 시스템과 부품을 통합할 예정이다. 실제로 2차 이행 계약에서 폴란드 현지 기업의 레이저 경고 수신기와 연막탄 발사기 등이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동유럽의 인근 국가 수요에 맞춰 부품 생산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수입국의 지형과 상황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여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현지 생산 시 원활한 부품 수급 및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수출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도 동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중심부로 들어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제로 이집트 역시 부품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단순히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아랍과 아프리카 시장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K9의 경우 2022년부터 K9 유저클럽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유저클럽을 통해 참여국들은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전술적 운용과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토대로 K9의 개발과 수출 전략 등을 설계하고 있으니 이 역시 현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외관을 넘어 내부 부품 및 기술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국의 수요에 맞는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점이 현지화 전략의 가장 큰 강점이라 말할 수 있겠다. 또 다른 현지화 전략의 사례로 레드백을 들 수 있겠다. 레드백은 경쟁사였던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과 다르게 호주군의 수요에 맞춰 개발되었다. 기동력을 위한 1000마력의 K9 파워팩을 탑재한 것은 물론 중량과 최적을 절감하는 완충장치인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 ISU를 통해 기동성과 주행 성능을 강화하여 호주의 지형에 최적화하였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호주 무기 도입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 해외업체 9개 중 6개를 호주 기업으로 선택했다. 실제로 레드백의 포탑은 호주 EOS-42 원격 무장, 광학장치 등을 결합한 호주 버전의 TE000 모델이며 이외에도 차량 정보관리 시스템, 발전기,
방호덮개 등의 조달도 호주 업체가 담당한다. 실제로 레드백의 수출 계약 체결 후 빠른 부품 공급과 제조를 위해 호주 질롱시에 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의 체계를 통합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레드백의 성공 요인 역시 이에 있다. 호주의 요구사항과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여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 현지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해내었으니 말이다. 이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승기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과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 먼저 일현지 거점 확보를 통해 시장 진출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폴란드 K9 수출을 통해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AS-21 레드백, 천모 다연장 로켓, 천공 대공 미사일 등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효자 상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폴란드 K9 대규모 수출을 통해 K9은 루마니아 등 인접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입국과 유사한 주변국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니 추후 현지와 국가별 상황에 맞는 무기를 제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다음으로 이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MRO 애프터 마켓, 안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기는 도입 후에도 유지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일례로 전투기는 도입 후 30에서 40년간 사용하는데 도입 후에도 무기 운용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듯 무기는 무기 자체를 수출한 후에도 관련 수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정부 차원에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방산 수출 수주를 통해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으니 그 경제적 파급력과 영향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무기 특성상 고정비의 비중이 매우 높고 기본적인 생산 수량이 적기에 규모의 경제가 매우 큰 폭으로 적용된다. 쉽게 말하자면 많이 생산할수록 단가는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은 무기의 단가와 유지비도 동시에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의 제품을 운용하는 경험을 통해 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그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방산은 현재 대단한 약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고도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약진을 기반으로 경쟁국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중심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꾸준히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확보해 나간다면 방산 수출 강국으로의 성장도 꿈같은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오는 2032년까지 주력 수출 품목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며 멀지 않은 미래에는 K방산이 세계 방산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의 글로벌 진출과 도약을 통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